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 늘 조용하다. 불은 켜져 있지만 사람 소리는 없다. TV는 켜져 있고 냉장고는 돌아가고 있지만 집은 이상하게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다. 아내는 거실에 있다가 내가 들어오면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간다. 인사도 눈길도 말 한마디 없다. 그 뒤로는 아들 방에서 게임 소리가 들리고 딸 방에선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내가 도착했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 아니, 알고도 굳이 반응하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여기에 사는 사람이긴 한가. 나는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식구인데 이 집 사람들은 나를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명과 웃으며 말하는 사람이다. 고객 앞에서는 피곤해도 표정을 일그러뜨리지 않는다. 눈치도 보고 농담도 던지고 때론 상사의 가시 같은 말도 꿀처럼 삼킨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돌아와 문을 열면 여기선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언젠가 아내에게 우리 얘기 안 해본 지 오래되지 않았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다.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할 게 있나 라고 짧게 답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대화의 주제조차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됐다. 가끔은 예전 생각을 한다. 신혼 초 자취방보다 조금 나은 18평 전셋집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던 밤. 창문을 열면 지하철 덜그덕 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던 그 집에서 우린 계획도 없이 많이 웃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그때 자주 웃었다. 일요일엔 같이 장을 보고 시장에서 5,000원짜리 백합을 사서 싱크대 옆에 꽂아두던 아내의 모습이 또렷하다. 그땐 그냥 하루를 함께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땐 나보다 아내가 훨씬 단단해 보였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손을 덜덜 떨면서 소송였는데 아내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웃었다. 그 작은 웃음이 그렇게 따뜻하고 기특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새벽에 아기 울음소리에 벌떡 일어나던 나도 조용히 물 끓이고 분유타던 아내도 그땐 참 많이 닮아 있었다. 고단하지만 서로를 애쓰며 챙기던 날들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주말이면 각자 핸드폰을 붙잡고 있고 저녁 식사 자리는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가까워졌다. 아이들이 크면서 대화는 줄고 역할만 남았다. 아버지, 남편, 가장이라는 역할은 있는데 그 속에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진 느낌이다. 아무도 묻지 않는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이제는 나조차 내 이야기를 꺼내는 법을 잊어버렸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 지금 이 결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 가족을 위해 버틴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버팀일까? 그냥 습관일까? 함께 산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 갇혀 지낸다. 저녁 식사는 늘 같은 자리, 같은 순서로 흘러간다. 아내는 반찬을 놓고 말없이 식탁에 앉고 아이들은 늦게 내려온다. 잘 먹겠습니다는 없고 아빠 오늘 일은 어땠어요 같은 질문도 없다. 식사 중 대화는 없고 그저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울린다. 아들은 밥을 반쯤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고 딸은 휴대폰을 쥔 채 젓가락을 움직인다. 주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거실에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TV를 켜도 누가 뭘 보는 건지 모를 정도다. 한 번은 마트에 같이 가자고 했다.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아이들은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함께 뭘 한다는 개념이 사라진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 며칠 전엔 퇴근길에 딸에게 카톡을 보냈다. 집에 뭐 필요한 거 없니? 아무 답도 없고 그저 읽은 표시만 남았다. 괜히 보냈나 싶어 창을 닫았다. 예전 같으면 아빠 아이스크림이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말 걸지 않는 게 예의가 된 듯하다. 아내와는 마주 앉을 일이 거의 없다. 같은 집에 살아도 대면은 거의 필요할 때뿐이다. 생활비 얘기를 할 때나 아이들 스케줄을 정리할 때 그 외엔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한 듯하다.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였다. 나는 이 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면서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돈은 들어오고 전기세도 납부되고 냉장고는 비지 않지만 그건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점점 내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는다. 내가 없어도 돌아갈 것 같고 내 존재는 그냥 장부 속 숫자처럼 기능할 뿐이다. 문제는 이게 슬프지도 않다는 것이다. 처음엔 섭섭했고 그 다음엔 분노가 있었지만 이제는 무덤덤하다. 외롭다고 느끼는 감정조차 희미해졌다. 그냥 내 감정이 사라진 것 같다. 아니, 아예 느끼지 않으려는 쪽으로 내가 스스로를 훈련시킨 건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그때부터 조금씩 멀어졌던 것 같다. 딱 언제였는지 뚜렷이 기억나진 않지만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퇴근이 점점 늦어졌고 아이들 학교 행사며 아내 생일 같은 날에도 몇 번 빠지게 됐다. 미안, 오늘은 좀 힘들겠다라는 말이 입에 붙었다. 말은 짧았고 설명은 없었다. 나는 가족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가족은 그걸 내 무심함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가끔은 생각한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게 많았구나 하고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는데 그게 실제로 가족에게 닿지 않으면 그건 결국 나 혼자만의 믿음 아니었을까?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부터는 대화가 점점 단답형이 됐다. 내가 뭔가를 물으면 몰라요, 그냥요 같은 말만 돌아왔다. 아내와 내가 작은 일로 말다툼을 하면 아이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 순간부턴 그 아이들도 엄마 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그냥 무뎌져서 말을 아꼈던 건지도 모르겠다. 내일 이야기하자는 말은 자주 했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다. 그땐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게 서로를 덜 상처 주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더 깊은 벽을 만든 셈이었다. 생각해보면 다시 잡으려던 순간도 없진 않았다. 말문을 열어보려다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주저했고 아이들의 짧은 대답에 입을 닫았다. 싸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렇게 각자의 방 안으로, 각자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들 참았고 참으면서 멀어졌다. 나도, 아내도, 아이들도 그랬으리라. 이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려 본 게 처음은 아니다. 예전엔 그런 생각이 스치기만 해도 내가 너무 비정한 사람처럼 느껴져 금세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단어를 꺼내어 놓고 바라보는 일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마음 한 구석에서 그게 나쁜 선택일까라고 조용히 되묻는 날이 많아졌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아내가 무너질까봐, 그리고 나 스스로가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워서 억누르던 말, 그걸 꺼내는 연습을 나는 혼자서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지만 속으론 이미 수없이 되뇌었다. 이런 식으로는 못 살 것 같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아이들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스스로가 참 초라하게 느껴진다.
나는 그 누구보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다. 책임이라는 말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랑은 사라지고 책임만 남았다. 책임은 삶을 붙잡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갉아먹기도 한다. 미안하다. 아이들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그 사이 나는 나를 점점 놓아버렸다. 이렇게까지 무뎌지고 지쳐야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슬프다. 나는 단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 가볍게 웃을 수 있고 이유 없이도 따뜻해질 수 있는 순간이 다시 찾아오길 바란다. 이 집안 어디에도 내 감정에 놓일 자리가 없다는 걸 매일 느끼며 사는 건 너무나 외로운 일이다. 어쩌면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누굴 버리려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선택. 그게 이기적인 거라면 이번엔 조금쯤 이기적이어도 괜찮지 않을까.